네, 뭐 저희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사 시험 동호회의 선거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덕 법무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에 입후보하실 예정으로 계신 우리 서울중앙의 노영성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시의회 회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노영성 회장님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부담 없는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그리고 종전에는 없던 이런 시도가 법무사업계 장래에는 꽤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내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하면서 법무사업계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무사 제도가 한 117년이 지나왔지만 그동안 발전적인 사고나 혁신보다는 그때그때 안위에 만족해왔던 우리 모두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사 시험 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후로는 정말로 우수한 인력들이 이 법무사 업계에 진입함으로써 법무사들의 실력 내지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출신 법무사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영업 능력 부재,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이 심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모두가 일본 사법서처럼 시험 출신들로 구성될 집행부들이 구성될 것인 만큼 시험 출신 검사들께서 희망을 갖고 차분히 미래를 설계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우리 시험 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인사 말씀으로 듣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여기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면 한 대로 할까? 안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듣고서 메모를 하시면 다 그런 거지 뭐. 왜냐면 그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예,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현재 일일까지 어떤 본인의 간단한 경력 사원과 법무사로서 개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원에 약 15년 근무를 했고요. 네. 법원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 교편, 외무부, 서울시청, 학원, 다양하게 좀 짧지만은 경험을 했다가 아무튼 법원에 15년 근무하고 가정법원 조사관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을 거쳐서 1990년 3월 1일부터 서초동에서 개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24년간 법무사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영업을 하는 동안 크게 협회나 중앙회를 기여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사로서 혹은 법제연구소장으로서, 그때 법제연구소가 아니라 법제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주어진 시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서울중앙법무사의 회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24년 되셨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법무사로서 개업하신 이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또 가장 후회됐던 일을 좀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이제 거의 24년이라면 이게 세상이 변해도, 산천이 변해도 두 번 변할 정도로 오랜 세월이어서 딱히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됐던 일은 신탁 등기 이런 것들처럼 법무사가 실무 새로운 분야를 업무 개척을 해가지고
법무사들, 동료 법무사들이나 이런데 내가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가지고 그런 영업 창출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 법무사 업계 어떤 영업으로서 됐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그 다음 후회됐던 일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배들한테 좀 자랑스러운 법무사상을 심어주지 못한 그런 현실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후회된 일에서 후회된 일에 대해서 네. 사실은 제가 개업한 지 5년 내지 10년 이전에 네. 서울지방법무사 회장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를 받았고 연판장까지 내고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부족하지만 그때 법무사 업계에 뛰어들어서 나름대로 봉사를 했으면은 지금은 파행의 법무사, 지금 현재 법무사 중앙법무사회나 협회 그런 파행을 좀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가 그런 생각을 내가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 후회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회무에 이제 진출하지 않으셨던 게 좀 후회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이제 협회장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어떤 계기보다는 추상적인 종합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권익단체인 법무사협회가 정상화를 시켜야겠다. 법무사협회가 정상화되고 상식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심하게 된 솔직한 계기고요. 또 두 번째는 현실의 아주 어려운 업계를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태기 싶고요. 세 번째는 법무사 그렇든 어떻든 법무사라는 건 항상 어떤 것도 미래가 있는 건데 법무사 미래에 대해서 내 작은 생각이라도 보태서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그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협회장을 출마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뭐 출마하셔서 협회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이 회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회원들의 선출 과정이 거치지만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협회 조직을 개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 조직 가지고 정말 변화된 다양한 그리고 변화무쌍한 이런 현실을 다 소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직은 시대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그게 어떤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믿고요.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가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무사 업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송무 등기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지금 오늘도 제가 서울시청 공무원들하고 많이 마을 법무사라든지 혹은 또 전자등기를 은행하고 전자등기 연계 프로그램을 접촉하면서 보면은 그 전자등기 프로그램 그것을 우리 법무사 협회에서 하나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교육 이것도 위탁교육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 등기, 그것을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등기로 보호받는,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은 우리가 무료로 해주고, 또 조금 그 저소득층 아닌 500만 원 이상 보증금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싸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그 우리 업무 영역을 제가 법무사 24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체험한, 취득한, 그리고 이렇게 실천했던 법무사 영역을 확대하는데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공제사업, 법무사 공제사업적을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제사업자들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되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싶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대외관계, 법원이나 국회나 행정부 대외관계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싶은 것이 우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협회 조직 개편에 관해서 물론 이제 뭐 굉장히 뭐 많은 어쨌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협회 조직 중에 요거 하나는 뭐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임이사제입니다.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상임이사제 및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협회장, 상금 부회회장 이 제도는 어느 누가 상금 부회회장, 협회장 돼도 두 분이서 서로 감정이 어긋나고 사이가 나빠져 버리면 전 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협회장, 상금 부협회장, 그리고 전문위원 이런 조직 가지고서 전체 6,200명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 전체를 지휘하고 그리고 반대로 하는 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임이사제라는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을 어떻게 추스리고 미래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나중에 더 어떤 그 회장님의 생각이 구체화되시면 그때 다시 의견을 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법무사 보수의 정액화, 저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회에서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어느 특정 법무사, 법인이 나온 법무사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부 소수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가 정액 보수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반대를 해왔고, 지금도 합니다. 다만, 전자등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명을 이기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회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전자등기 보수에 관해서 협약을 이끌어가지고, 협약을 다시 했고, 다소 낮은 보수라도 전 법무사가 연계 프로그램에는 전자등기가 아니라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는 방식의 전자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는 합니다만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전 법무사가 서면 등기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파업을 불사하는 등 강력한 우리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서울중앙에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저희 법무사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 그 속칭 그 보따리 사무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질문이고
이것이 한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거쳐서 보따리 문제를 차단해야 하겠지만은 법원, 검찰, 시험 어느 출신을 막론하고 법무사들의 생존과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나 지방회가 일발백계로 보따리들을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실제 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 직접 신청을 제하고는 일본 사법수사와 같이 우리 법무사가 법무사법 25조에 있는 본인 확인은, 다시 말해서 본직에는 본인 의사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증명한 서면을, 본인 확인을 증명한 서면을 그렇게 첨부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벌백계의 방식보다는 뭐 본인 확인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해서 법무사 본직이 직접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보따리 사무장이 설 자리를 뭐 줄여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구조적으로 본직의 본인 확인, 네. 본직의 본인 제출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발불치가 거의 없죠. 그런 제도를 겸해가면서 지금 현재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보따리를 강력하게 해봤자 변호사한테 갈 건 빤하고, 변호사한테 가면은 우리가 또 그 영역이 우리 영역하고 또 지키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중앙에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범위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오직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지금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중앙에서 보시기에 지금 그러면 보따리 사무장하고 같이 있는 법무사의 비율을 중앙의 회원 중에 그럼 몇 프로 정도까지 보시는 건가요? 완전히 추측인데 한 75% 이상, 75%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 사무장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형태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명의 대여를 포함해서 네. 협업하고 부분적으로 네.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변태적인 영업이죠. 네. 그러하면 75% 정도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보따리 사무장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희 뭐 부동산 등기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해졌는데, 최근에는 뭐 그 중개사한테 법무사 보수의 50% 이상을 어떤 소개 수수료로 지급하고, 몇몇 사무실이 뭐 지역에서 등기 사건을 싹쓸이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요즘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싹쓸이하는 영업을 해오던 그 사무장이 법정 구속되고 법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에도 그런 보따리 문제 등과 관련해서 몇 건을 거의 수십 건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단속인 문제가 아니라 법무사들 기본 양식의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 단속을 실제 우리가 지금 수사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서도 그 증거 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법무사들이기 때문에 보따리 사무장들도 시작은 초보부터 해야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업무가 숙달되고 거래처가 확보되면서 자기 아이들도 성장하고 배운 것은 이것밖에 없이 힘없는 법무사들 고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법무사들이 많은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제 생각은 법무사 본직에 의한 본인 의사 확인만이
이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7개월 동안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비상대책위원장을 7개월 하면서 고민을 가장 심하게 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일본 오사카 법원하고 동경 사법사들을 하는 것을 가서 배우고 나온 결론도 역시 우리가 살 길은 법무사에 의한, 법무사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이것이 해결 방법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법무사들 대형 법무사 법인도 자연히 출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예.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 의사 확인이라는 게 법무사 자체 내에서 규칙이나 이렇게 해서 통제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본직에 의한 등기, 변호사나 법무사나 모두 이렇게 등기 의뢰인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 개정을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서 배웠는데요. 일본 사법사한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무사법 25조에 보면은 본인 확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자격사로서 본인 확인한 의무가 있다라고 그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사들이 본인 확인에 한 못 뽑은 그 근거,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나 그리고 전자등기법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하려면 입법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협회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법사회죠. 사법사회에 규정을 통과해가지고 지방회에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안 하면은 징계를 하는. 그러니까 자체 규정 가지고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그럼 지금 서울중앙회에서도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우리 회원들이 공감대만 형성이 돼서 공식 기구 내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굳이 협회장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보다 중앙회 차원에서라도 먼저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게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서울 시내는 일본하고 달리 5개 지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5개 지방회, 또 수도권 하면은 의정부, 인천, 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할 때도 많습니다. 생활권도 같고, 이거든요. 중앙법무사에서는 본직 확인을 하고, 동부에서는 안 하고 하는 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상 서울의 경우는 더구나 법무사, 서울중앙법무사는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도권이라도 같이 해야지 중앙회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일 협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협회에서 권장 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그렇게 권유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 법무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상업등기 시즌이 되면은 그 법무법인 등기팀에 의해서 임원 변경 등기를 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보수 5만 원만 받고 해주겠다, 이런 안내문들이 지금 수년 전부터 그냥 무차별적으로 법인 거래처에 살포가 돼서 그 법무사들이 기존에 관리하던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들의 법인 무료 설립행위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임원 변경 등기 덤핑 안내 등에 대해서 저희 중앙에서는 법무사 직역 수호를 위한 업계 정합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인터넷과 카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대한법무사협회
각 직역단체 일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협회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각 직역단체에 중단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고발 요건도 100% 충족되지 않고 해서 법무법인의 무작위 임원 변경 등기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는 변호사 강제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제가 협회에서 협회장으로 봉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의 차원에서 대응한 데는 한계가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그 차원에서 또 인근 직역사들의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 조율해서 이걸 차단하는 노력을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수록 차단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변호사 단체가 그 의원 입법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지금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즉 그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중앙법무사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금년 6월부터 협회 크고 작은 회의,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고 문제를 삼았는데 협회장을 포함해서 협회나 대연들이나 다른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변호사 강제주의죠. 명칭이 지금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어차피 변호사 강제주의 이거하고 부동산 그 안전거래 이 시스템은 사실 우리 법무사업계 숨통을 끊어놓는 이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늦게나마 최근에야 법제연구소에서 이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 중앙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매주 화요일 날 지금 회의를 해서 이번 주까지 우리 이론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를 거의 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천적인 방안을 광범위하게 지금 수집을 해서 다음 주부터 그런 방법을 협회에다가 내놓을 작정입니다. 만일 협회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 중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법무사 업무 중에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해서 변호사들에 의해서 우리 업계가 한 중요한 그 반쪽 이상 부분이 침탈이 돼버린다면은 법무사는 앞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협회하고 협력해서 만일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제2중앙회 단독으로라도 필사적인 노력으로 대항을 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현재 지금 국토부하고 대법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 중앙회장님이 초기에 그 정보를 접하시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들 정말 심각한데, 제가 지금 맨 먼저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관계 법무사 협회나 중앙회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본래는 따로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걸로 TF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본래 미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9월 23일경에 국토부에서 대통령에게 그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간 보고를 하면서 그동안 7월 달부터 국토부에서 그렇게 연구했던 것을 대법원에다가 자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테니 중간 보고를 할 테니까 의사를 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동의를 왜 해줬냐면 국민들이 편하다니까 우리가 반대할 명분은 없다. 지금 그때까지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15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15가지 것을 통합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그냥 따라오는 그런 거라니까 대법원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러면은 그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확인돼서 건원보험이 들어옵니다. 건원보험을 들면은 건원보험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주고 이 시스템은 등기까지 가버립니다. 등기까지 가버리면은 세무사도 필요 없고 법무사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대법원의 안정 시스템 보면 그걸 보면은 대법원은 그래도 자격사에 의한 대리권을 들어갈 그 소리를 놔뒀어요. 그런데 국토부 안을 보면은 그 등기까지 끝나버린다. 이래서 법무사로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쓰나미예요. 아니 법무사를 휩쓸고 가버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우선 대법원을 설득해서 지금 국토부의 안이 11월 말까지 종결할 욕심 그런 예정이었는데 그게 자기 해도 보니까 너무 문제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공신력, 공시력 그런 그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럼 제도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법률 체계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 자기들이 입법 조치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한 연기를 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모든 것을 이제 계획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은 기본 계획은 2016년도까지는 등기 전까지 모든 것을 시스템을 만들고 2017년도는 등기까지 그 시스템을 한다는 그 기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사 업계가 그야말로 저희들 자격증을 반납해서라도 이걸 저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사가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인데 법무사가 등기 관계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게 시스템으로 가버린다면은 이건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협회나 중앙회나 모든 법무사들이 유천상법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생존권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간 우리 법무사의 소액 사건 대리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직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액 대리권 문제는 현재는 지금 필수적 변호사 강제주의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필수적 변호사 강제주의를 금년 5월 24일인가요? 5월 24일 대법원에서 건의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그 건의안을 보면은 필수적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제일 목표가 소액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비송 사건, 세 번째가 조정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 대리권 문제는 이게 그 변호사 강제주의하고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기에는 이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것이
국회나 학계나 대법원이나 법무부 모두 우리 법무사를 카운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이번에 민사소송 상고심의 필수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사협회에서는 이것도 결사 반대를 해야 되고, 만일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하고 우리 소액은 법무사들이 필요적으로 선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은 방법도 하나의 전략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오늘까지도 했는데, 서울시에는 47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한 사람씩 일주에 1회씩 주 1회씩 법률 상담 법무사를 마을 법무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시민들과 유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의견 일치를 원칙적인 지금 봤습니다. 합의했는데,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그런 국민들 목소리를 통한 소액 대리권 취득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소액 대리권을 취득한 데는 법무사들이 한 국민들의 신뢰 내지 위상,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일본 사법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가 우리 등기시장에서의 이러한 위기의 타겟책으로 법무사 본직 제출주의와 당사자 본인 확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해도 되겠죠. 네, 넘어가고, 우리 대한법무사협회가 우리 각 지방회장들의 법무사들의 어떤 개별 법무사들의 단체가 아니라 각 지방회장의 회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앙회장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지방회장 회의, 매달 있는 지방회장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만은 결론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회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도 협회장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린, 지방회장 회의라는 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수없이 봐오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지방회장 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아까 말한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해서 현안 문제에서는 그때그때 거기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그때 집행을 하도록 하는 업무 체제로 이렇게 변화를 해서, 지금 현재의 지방회장 회의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이고 굉장히 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법무사를 위한 조직체로 거듭나게 하는 상임이사제 같은 것을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회장 단 회의에서 결정한 거를 협회장님이 안 받아들여서 일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회장이 말씀하시는 상임이사제 도입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권한을 좀 내려놓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른 지방회장님들의 어떤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고, 네. 단지 개별적으로 지방회장들도 인근 자격사들을, 변호사단체라든지 세무단체, 인근 자격사들을 구조하고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비효율적인 지방회장 회의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가지고 뭔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회장들은
거의 반쯤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게 상임이사제도다. 이게 상임이사제도이기 때문에 요제도로 가야 된다. 이런 서로 협의나 이런 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논의도 거죠? 필요하고 네. 연구도 필요하고 회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절차도 필요하고요. 네. 뭐 논의에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다른 법무사님들도 뭐 어떻게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면 좀 해주시죠. 뭐 이게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물론 회장님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생각을 그동안 해보셨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 법무사 집단이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근데 기존에 우리 법무사 집단이 이 출신상의 세 가지 뿌리, 이제 법원, 검찰, 시의회 이런 이제 세 가지 뿌리의 문제도 있고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단결이 좀 확보되지 못하는 면이 있고 또 각자 또 생각이 엄청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빚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법무사가 진짜 그 하나의 어떤 법무사 상 내지는 뭐 이런 게 좀 서로 단결하고 협력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구심점은 구심점이 뭐냐 그러면은 법무사가 어차피 우리는 권익단체이기 때문에 구심점은 지방회가 돼야 되고 협회가 돼야 합니다. 그게 협회 말고 지방회 말고 다른 구심점이 있다는 건 그건 이원 조직인 문제고 그건 비효율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지방회 협회가 이게 구심점이 되는데 단지 이 구심점이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고 모든 회원들이 의지하고 모든 회원들이 신뢰하는 그런 조직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법원 출신이다, 검찰 출신이다, 시험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혁파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은 어차피 회 중심, 공적인 조직이 중심이래요. 권익단체에서 공적인 조직이 제 역할을 못해버리면은 그럼 대약이 무용이에요. 아무리 시험 출신들이 시효가 아주 잘 되고 검찰 출신이 아주 잘 되고 해봤자 법무사 전체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권익단체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이 권익단체 내의 공조직이 구심점이 돼서 그리고 그 공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제 또 도움을 준다 느끼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중앙회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2년 좀 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법무사님들이 회장님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는 많이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각 법무사님 회원으로서 느낄 때는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고 뭐 하냐 이런 이제 기존에 했던 회장님과 뭔 차이가 있냐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 중앙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보람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공약하셨을 건데 뭐 본인이 내세운 공약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중앙회장으로서 뭐 한계를 느꼈다든가 못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중앙회장을 맡고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10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100년 동안 이어온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중앙회 조직 내에. 그래서 중앙회라면 회원도 아시다시피 거의 200명이 육박한 그리고 사무원들까지 합하면 거의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회란 테두리에서 생계를 이어갈 그
가족들이 5천 세대 정도 될 수도 되는 이런 건데, 어떤 문제가 이제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가면 또 다른 부분에 반드시 손해가 따르고 또 반대가 따르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앙회 전체 회원들에 대한 변화, 이것을 무슨 혁명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방법도 없습니다. 권익단체에서. 그런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 왔던 건 사실인데, 그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건 그래도 우선 외부 연계 조정위원회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우리 조정위원들이 한 50명이기는 하지만은 법원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우리가 조정한 것을 당사자들 양쪽을 불러다가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외부 연계 조정위원회, 그걸 우리 중앙법무사회에서 법원장하고 협회가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가지고서 우리가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니까 그에 따라서 부산도 수원도 연속해서 하게 된 그런 것이 그 한 가지 보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우리가 미천을 드릴 수가, 미천 안 드려서 할 수 있는 거고, 중앙회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중앙회 수입이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새로 신규 회원들의 수입금, 아니면 제출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좀 점점 줄어들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돈 안 들여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 대해 후생 문제를 성모병원 6개 병원들 전부 검사 비교 선택을 해가지고 가장 회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한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한 30% 내지 35%를 전략한 작은 돈으로 양질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성모병원하고 협약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이가 다 많이 잡수신 검사들뿐 아니라 어린 애들에 대한 치과 진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강북에서 하나, 강남에서 3개, 좀 4개 치과 병원들 그것도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 지금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협약 체결할 대상을 좀 2개를 더 교섭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경복대학이라고 하는 사무원들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법무사들이 가서 우리 사무원들을 교육시켜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법무사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받은 학생 중에서 원하는 걸 우리가 채용하고 하는 경복대학교 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관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세상에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좀 협약 체결하는 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법무사 중앙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퇴금 문제인데, 법무사 재정 문제입니다. 우리 중앙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아주 난제고 힘들어서 머리를 싸먹고 있는데, 기존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그전에 재산권도 재판 쟁송이 벌어지면, 이것은 중앙에서 재판이 벌어지면 이제 전국에서 또 영향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때 호텔 총회를 서면 총회를 하면서 그 전략된 돈을 세월호 참전력에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뺐죠. 그때뿐 아니라 그때 그 서면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일 축하금도 줄이고, 우리가 1년에 50만 원씩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퇴금 중앙에는 그걸 10만 원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일 축하금도 12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명일 축하금도 20만 원, 10만 원 줄였고, 1년에 한 10억씩이 빚이 줄어듭니다. 10억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최선의 방법으로 재정 건전할 좀 되겠고, 또 요즘 이것은 아무래도 법무사 업계에 상당히 돌풍도 일으키고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건데, 보람이라면 보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그 시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을 명칭은 마을 법무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을 법무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는 거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어떤 시정에 대한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면은 그거에 대한 말단 조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임대차가 지금 서울시청에는 임대차가 지금 임대차 보호법만 가지고 다 보호될 줄 알았는데 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보호 못 받은 서민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싼 가격으로 그리고 서울시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지방세니까 그 세금 전략한 방법으로 서로 해가지고서 협업해서 좀 찾아가지고 그걸 추진해가는 이 모든 걸 합해서 그냥 마을 법무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게 되면은 대대적으로 서울 시내가 480개 정도 동이니까 그걸 이명식에도 거의 900명이 체육관을 빌려서 서울 시민들한테 대해서 법무사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이상을 이런 것도 좀 보람된 일이 아닐까 싶고 제가 나머지 기간 중에도 현실적으로 법무사한테 도움이 되는 인기가 설령 없더라도 도움이 되고 길게 장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 시험동호회 회원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업계를 이끌어 가실 분들은 시우의 회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가 시우의 회원들은 상당히 생존의 문제가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경력자들은 연금에 의해서 좀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서도 시우의 분들이 우리 업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도 중앙에도 협회도 시의회 회원들이 해야 됩니다. 일본은 거의 시의회 회원들이 87%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법원 검찰에게 자기를 가진 사람 말고는 앞으로 이제 다 시의회잖아요. 시험 다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각오로 지금 현재는 많이 어렵더라도 그런 우리 머리를 모두 맞대가지고 지혜 모아서 난국을 해체 나가다 보면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사이기 때문에 그 인정한 자격사를 빈털터로 놔둘 제도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노력하면은 또 다른 법무사 장래에 대한 세계가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시우의 여러분들이 법무사 업계를 짊어지고 미래를 개척할 그런 주인공으로서 활동이 번창하고 그게 또 빨리 오기를 저는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장시간 우리 노영석 회장님 모시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그 많은 질문에 뭐 성실히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오늘 그 인터뷰는 일단 마치고 앞으로도 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뭐 일정이 진행되는 대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법무사업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은 법무사업계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토의하고 그러면서 우리 장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두서없이 막 말씀드려서